너무 낮은 진입장벽, 이게 문제예요. 구매 대행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너무 심합니다. 본인이 브랜드를 브랜딩을 하거나 본인 브랜드로, 또는 해외 브랜드를 본인이 총판, 그리고 에이전시를 따와서 본인이 파는 게 아니다 하더라면은 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 치킨 게임을 하고 같이 죽자, 돈 못 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조금 뜬금없죠. 해외 직구 구매 대행.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구매 대행? 우리 국민 온라인 부업이 있죠. 구매 대행, 그로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가 이 주제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가 사실은 구매 대행 업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이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서, 오늘의 주제는 뿌리를 찾아서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뭐 성공하거나 돈 많이 벌면은 자기 모교에 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런 데 가보고 하잖아요. 제가 막 엄청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 과거보다는 좀 많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이런 뿌리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보면은 온라인 부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국밥 부업이 이제 구매 대행, 그로스 이런 건데, 이유가 있어요. 저도 시작할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안 들었고 리스크가 적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좀 많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오늘자 4월 8일자로 제가 방금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하락한 거죠. 지금 국내 경기가 안 좋고 국내 경제가 안 좋고 글로벌적으로도 뭐 블라블라 이슈가 많죠. 트럼프가 뭐 관세를 때리니 뭐 하니 하니까 달러가 지금 거의 1,500원이에요. 그렇죠. 달러는 뭐 과거부터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달러가 좀 비싼 상태고, 가장 문제가 유로예요. 우리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유럽 구매 대행을 많이 하세요. 저도 유럽 구매 대행을 많이 했었고, 과거에 보면은 1,300 몇십 원, 많이 올라봤자 1,400원이었어요. 저거 할 때도 1,300 몇십 원, 1,400원이었는데 1,400원만 넘어도 왜 이렇게 올랐지, 환율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600원이에요. 1,600원. 1,600원이면 옛날에 파운드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다. 진짜 마진이 안 남는 거죠.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가 판매가를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왜냐?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매 대행업자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국 파운드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뭐 1,800원이에요. 지금 1,900원. 말도 안 됩니다. 위안화도 옛날에도 올랐던 적이 있지만 지금도 꽤 비싼 상태인데, 위안화는 사실 중국 구매 대행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구매 대행의 문제는 좀 이따 나올 거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한 번쯤은 사용해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애들 때문에 이미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은 마탱이가 간지가 좀 됐습니다. 사실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게 유럽, 미국, 영국, 유럽에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의 위주로 구매 대행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마탱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인증 같은 걸 딱히 할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뭐 PPT 페이지 하나 추가하려고 옛날에 운영하던 스토어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구매 대행 업자 출신이다. 빅파워도 달아봤고 올해 또 유지도 해봤고 쿠팡, 지마켓, 옥션, 롯데온 이런 것들 다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많이 없이, 재고 보유 없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창고에다가 재고 쌓고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돈 버는 게 좀 좋더라고요. 국가별 구매 대행 비율을 제가 가져왔는데 2024년 김민지 기자가 통계청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해놨으니까 공실력이 좀 있겠죠? 아니 5월 1일 작년 건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저렴한 것들이 엄청나게 직구로 직접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미국이랑 유럽 다른 나라들은 점점 줄이 보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 돈이 없고 저렴한 걸 많이 찾기 때문에, 또한 퀄리티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좋아지기 때문에 얘들이 점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미국 브랜드가 경쟁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박혀있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죠? 내수는 또 침체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는 구매력이 약화돼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유럽 거, 미국 거 안 사. 또 중국 거 사는 거예요. 이제 너무 낮은 진입장벽, 이게 문제예요. 구매 대행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너무 심합니다. 본인이 브랜드를 브랜딩을 하거나 본인 브랜드로, 또는 해외 브랜드를 본인이 총판, 그리고 에이전시를 따와서 본인이 파는 게 아니다 하더라면은 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 치킨 게임을 하고 같이 죽자, 돈 못 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국내에 팔아야 되니까. 브랜드 제품 팔면은 좋은 점은 있지만 결국 남의 브랜드 눈치 보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점도 정확합니다. 사실 거의 끝물이긴 해요. 지금 구매 대행 거의 끝물이다. 구매 대행 다시 부활할 일은 제 생각에 없어요. 이미 너무 직구라는 형태가 우리 같은 업자를 끼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구매되어 버리는 게 쉬워졌어요. 정보력이 너무 많고 일반 소비자도 스스로 배대지에 가서 그냥 본인이 직구할 수 있는데 뭐하라고 중간에 우리 같은 업자를 끼고 구매를 할까? 그럴 이유가 점점 없어져 버린 거죠. 거의 끝물입니다. 사실 지금 구매 대행에서 돈 번다? 난이도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 노력이면은 다른 걸 하면 더 벌어요. 본질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원화 유출이 아니라 원화 유입이 돼야 돼요. 원화 유출이란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할 때 해외에 돈을 보내고 또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서 국내로 물건을 보내고 우리나라 사람이 원화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왜냐?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니까. 근데 수출을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다. 특별한 제조 기술력이나 이런 해외 마케팅이 없으면은 상품 수출 불가능합니다. 사실 국내 마케팅도 어려운데 해외 마케팅을 말도 안 통하고 지인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또한 자본력이 많이 없으면 수출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재고 보유도 크고요. 일단 제품이 재고가 있어야지 해외로 팔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금융 투자가 가장 쉽게 달러 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화 유입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원화 유입이 아니라 달러가 이제 유입이 돼서 그게 국부가 증진되는 거죠. 자본이 크게 필요가 없고 내수 경제랑도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데 내수랑 필요 있습니까? 애플, 테슬라 사서 그거 오르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든 말든 관련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매매 방법을 터득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력이 크게 없이 수출과 똑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제 달러 벌이는 이런 금융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또 세금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세금이라고 적어봤는데 세금은 피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되 가야 되면 간다. 그런 거 알죠? 내야 되면 내야 돼요, 세금은.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나? 미국 주식이랑 코인이 가장 크게 있어요. 두 개가 우리가 해외에서 돈 벌어 올 때 미국 주식은 250만 원만 이상 벌면은 1년에 22%올 때가 이러면은 근데 보상 안 해줘요. 저도 작년에 테슬라 같은 걸로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백 막 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 희한하죠? 해외에 투자했는데. 근데 코인은 세금이 없습니다. 기록도 없어요. 즉 지금이 적시예요, 적시. 코인으로 돈 벌 적시 기회다 라고 하는 거죠. 국내에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세금 어마무시하게 떼가요, 진짜. 세금이 없으면 내가 1,000만 원 벌면은 약 1,500만 원 정도는 번 걸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거의 1.5배, 1.5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지금 코인으로 벌어야 돼요. 제가 정치 성향을 여기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제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말할게요. 저는 정치는 관심 없는데 세금만 관심 있습니다. 지금 특정 당에서 가상화폐 세금 매기려고 해요. 특정 당 하니까 다들 아시겠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몇 년 안에 매기겠죠? 그 전에 많이 벌어놔야 돼요. 기록은 안 잡히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비트코인 선물이 가장 리스크가 낮고 손쉽게 우리가 부업으로 치면은 구매대행이라는 느낌인 거죠. 큰 자본 없이 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온라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로 치면은 사입, 병행 수입 이런 것처럼 큰 리스크를 가지고 애초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를 해놓고 안 팔리면 재고내 이러는 이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같은 거죠. 현물은 잘못 사면은 몇 년 동안 물려있어요. 선물은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습니다, 시간이.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처음 하면은 돈을 못 벌고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바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 올바로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알람이 울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위험하면 위험할 수 있고 안전하면 안전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또 다루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구매대행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들어본 부업이에요. 누구나 들어본 돈 버는 방법이고 코인 선물 똑같죠. 저에게는 구매대행이 기회가 됐었어요. 처음에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저는 이걸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계약을 할 정도로 벌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 첫 디딤발이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발판 삼아서 그때 자본과 시드가 있었기 때문에 코인으로 더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처럼 누구나 100% 다 벌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런 확률을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기회가 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매년 있는 공무원 시험, 매년 치러지는 토익 시험이랑 달라요. 돈 버는 거는 망설이면 지나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거에 구매대행으로 온라인 쇼핑몰로 벌었던 방식이 과연 지금도 통할까? 하면은 모른다예요. 알 수 없다. 통할 확률이 더 낮아요.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미 그런 방법이 알려졌고 그런 방법을 보고 카피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경쟁이 심화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회든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코인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미국에 인정받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버스가 지나간 거겠죠? 할 걸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후회하면 늦는 거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주제가 조금 이번 영상은 달랐는데 혹시나 부업 같은 거 많이 해보시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저의 뿌리였던 그런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하셨던 또는 하시는 분에게
닿는다면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끝.